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요즘 재밌는 일 없어요? 저는 재밌는 것보다는 요즘 무서운 게 생겼습니다. 뭐요? 바로 시간입니다. 눈 뜨면 하루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나갔다. 이제 시간이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다만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정주영 기자가 등남을 했잖아요.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축하 인사 전하고 싶네요. 네, 지난 5일 날 저희 아이뉴스 24의 정조윤 기자가 아빠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직장인들 이제 낙을 꼽자면 월급하고 휴가잖아요. 그런데 뭐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설 연휴가 뭐 어디 가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이제 설 연휴답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월급인데 저는 사실 이번 달 월급 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두렵다고요? 네. 너무 많아서요? 아니요. 대부분 이제 2월 달에 월급에 이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13번째 월급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저도 뭐 그런 이제 단어를 써가지고 기사를 쓴 적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그나마 봤던 월급도 박봉도 이제 빼앗기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최근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직장인 한 1,44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70% 정도가 70만 원 정도는 돌려받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30%는 오히려 40만 원 정도는 이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환급받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봤더니 생활비로 쓰겠다가 42.4%를 차지했고 뭐 쇼핑이라든지 주식 투자는 9%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코로나19가 장기화로 그만큼 여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익 기자는 돌려받으시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뭐죠?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네. 단호하신데. 우리 속담 중에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연말정산도 그렇게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뭐 아직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부디 올 한해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사 양측이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단어는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서로를 좁은 그 다리 밑에서 대치하는 과정에 경찰이 100명 정도가 다치고 또 노조원들도 역시 사실 처음에 누구도 유성기업이 이렇게 10년까지 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보통 뭐 몇 개월, 길어야 몇 개월. 1월 18일이었죠. 그 국내 이제 최장기 노사 분쟁 사업장 중 한 곳이었던 유성기업이 드디어 노사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사실 지난해 연말 마지막 날이었죠. 12월 31일 날 이제 양승조 충남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그래서 좀 이미 소식이 좀 알려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노사 분쟁이 굉장히 또 오래됐고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고 또 이전에도 잠정 합의를 했다가 또 무산된 적이 있어서 과연 최종 합의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도 조금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 2011년도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사측이 그 직장 폐쇄로 맞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폭력 사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진짜 10년 만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의 아산 영동지회와 그 유성기업은 1월 18일 노사 합의 조인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든 취재 기자들이 마찬가지 반응일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2020년도에 가장 극적이고 좀 기분 좋게 썼던 기사가 바로 이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12월 31일 날 유성지회 그 노조원들이 사측과 만들어 놓은 합의안을 놓고 이걸 과연 뭐 통과시킬 것이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260명 노조원 중에 240명이 참석을 했고 투표에 참가를 했고 210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이 합의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임금 단체 협약하고 또 현황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 이 고소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납품 지연에 따른 뭐 지원 배상금 등 한 10여 건이 있었는데 이 고소 고발을 취하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현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철거, 그리고 또 재발 방지 약속, 쌍방 유관 품명, 그리고 노조 간 차별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합의 이후 양측에서 입장도 좀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나요? 유성기업 노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번이 단순히 노사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는 역대 정권들의 투쟁이고 인간 파괴였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합의의 타결은 10년의 투쟁을 바라볼 때 아쉬운 점이 많은 합의였다.
하지만 유성기업 지회가 다시금 현장을 바로 세운 첫 걸음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연석 유성기업 대표도 뭐 발언을 내놨는데요. 일단은 뭐 지난 10년간 노사 분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 10년 동안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미래에 대한 뭐 내용도 있었는데요. 노사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하며 지난 10년을 반면 교사로 삼아 앞으로 나가자 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측과 사측이. 노측에서는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이게 조금 위화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처럼 통쾌하게 노조 파괴범 쫓아내고 어용노조 해체하는 멋진 승리를 꿈꿨다. 여전히 조금 갈등의 불씨는 좀 살리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그 노측과 사측의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상이나 뭐 합의라는 게 뭐 노사 모두 다 완벽히 만족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사측 관계자 그리고 노조 지회장 이제 다 직접 만나지 못했고 통화를 다 했는데 뭐 양측 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뭐 좀 반응이 좀 강경한 발언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던 걸 좀 느꼈고 그리고 특히 노조 지회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주제로 녹화를 하는데 뭐 저희가 어떤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냐 아니면 좀 바라는 점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왜곡하지 말고 사실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격양된 목소리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기대라기보다는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차분해서 좀 놀라웠던 기억이 있고요. 두 분은 취재 과정에서 어떤 분위기를 좀 느끼셨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사 양측이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단어는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서로를 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제 느껴졌는데요. 서로를 신경 쓴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발전된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극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신경 쓰는 부분 이게 가장 발전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인식에 앞서서 회장이 이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측이나 노조에서도 조금은 뭔가 좀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측, 노측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양보했다 뭐 이런 좀 느낌은 좀 둬요. 그러니까 뭐 50대 50을 봤을 때 사측도 우리가 좀 더, 노측도 우리가 좀 더라고 하는데 뭐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씀대로 그 이면에 어떤 공개할 수 없는 그게 뭔가는 좀 숨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뭐 시간에 다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담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동안의 진행상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유 기자가 먼저 그 유성기업 그 노사분규 언제부터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노사 갈등의 시작은 2009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요. 2009년 인단협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됐냐면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교대에 대한 합의가 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2009년 한국 연평균 노동 시간이 2174시간이었는데 유성기업의 연평균 노동 시간이 2400에서 2600시간 정도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간 2교대로 좀 이제 노동 시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2009년에 합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바로 이걸 이제 적용할 수 없다 보니까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던 거죠. 그런데 차츰 2011년이 다가오는데 사측에서는 뭐 이제 차일피일 이 2교대를 뭐 이제 슬슬 피했던 거고 이게 결국엔 노사 갈등으로 폭발했던 거죠. 최초에 노측에서 가지고 나왔던 구호 중에 잠 좀 자자라는 구호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그 구호가 이 이제 갈등을 모두 함축한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이제 노사 분규로 인해서 이제 공권력이 투입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투입된 뭐 경찰 뭐 병력만 해도 4,000명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기자 생활 짧지만 제가 경험했던 현장 중에서는 가장 격렬했던 현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기자가 기억하는 유성기업 현장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이 아닌 대나무를 든 전쟁터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처음에는 사측에서 용역을 데려다가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소화기가 등장하고 죽창이 등장하고 새 철조망까지 생기고 그런 상황에 금속노조에서
1000명 정도가 그 다리 밑에서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경찰과 대치를 했고 그 대치 상황에서 금속노조 1000명 정도 그리고 경찰 1200명 정도가 그 좁은 그 다리 밑에서 대치하는 과정에 경찰이 100명 정도가 다치고 또 노조원들도 역시 40명 정도가 다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뭐 단시간에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요.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계속 그 뭐 스탠바이 하고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유 기자께서 그 현장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거 녹화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혼자서 유성기업 이제 아산 공장을 혼자서 그냥 차 끌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 뭐 한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가는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 하면 저는 공장보다는 다리 굴다리라고 하는 그 거기서 고공논성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깃발도 좀 나부끼고 현수막도 막 여기저기 걸려 있고 막 소리도 좀 나고 했을 텐데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더라고요. 현수막도 하나 없었어요? 네, 깨끗하고 조용하고 조용한 시골 동네 진짜. 저는 이제 그런 분규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만 갔으니까 그런 모습이 전 떠오르는데 원래 거기 다니시던 분들은 그게 원래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당시 이제 경찰에 연행된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고 기사가 됐었는데 워낙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관할 경찰서가 아산 경찰서인데 거기서만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천안으로 나눠서 분산 조사를 했던 그런 기억도 좀 나네요. 처음에는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점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노조가 점거를 하게 되거든요, 공장을. 근데 그 점거를 하는 것이 불법 점거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오후에 한 4시쯤에 이제 구속영장과 함께 점거한 인원들을 다 연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원이 한 500여 명이었기 때문에 일반 아산경찰서에서만 조사할 수가 없었고 천안경찰서, 서부경찰서, 동남경찰서까지 같이 나눠가지고 연행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성기업 뭐 노조원하고 건설노조 조합원 1명, 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결국에 구속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한 노조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된 게 치료 중이던 사람에게 영장이 발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검찰과 경찰이 너무 노조 측에 편파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지적도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노조하고 그리고 사측, 양측이 다 이제 고소고발, 뭐 소송전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재판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됐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숫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002년 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총 153건 노조와 사측 양측에서 한 고소고발이 153건. 이게 인원으로 따지면 685명이었어요. 그 2년 전에 유성기업의 총 임직원이 630명 정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구 한 명 이 고소고발로 인해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안 받은 직원들이 없을 정도였던 거죠. 안 받은 사람이 더 이상한 이제 상황이었고요. 당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도 이 소송전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유시영 회장은 2번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조 파괴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출소 후에 다시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때에도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유시영 회장은 지난 1월 3일 출소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합의 조건에 보면은 양측이 제기한 소송 뭐 예를 들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송을 이제 대부분 취하기로 했는데 제외된 것들이 한 2가지 정도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창조 컨설팅 그리고 이제 현재 자동차 임직원 관련된 건데요. 먼저 창조 컨설팅 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2012년 9월 창조 컨설팅과 유성기업이 비밀 계약을 한 것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때 당시 한겨레가 입수한 뭐 창조 컨설팅의 비밀 계약서에 따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유성기업의 노조를 몇 명을 줄이면 얼마를 뭐 대가를 지불하겠다. 뭐 이런 게 비밀리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결국엔 이게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뭐 계약이었다. 뭐 이런 게 제 비난을 샀고요.
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뭐 포털 사이트에 창조 컨설팅을 딱 쳐보면 대한민국의 범죄 조직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창조 컨설팅은 2003년 1월에 설립하고 2012년 법인과 취소 전까지는 뭐 노무법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노무사, 뭐 노동조합을 위한 뭐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와해와 무력화를 뭐 이제 주 업무로 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유성기업에 그래서 창조 컨설팅으로 넘어간 비용이 총 13억 1,300만 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청인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도 이제 있었잖아요. 현대차 임직원 4명의 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조법 위반 혐의 사건인데요. 이들은 그 현대차 뭐 개발실 소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2011년 7월 그러니까 직장 폐쇄 등 노사관계가 악화를 겪고 있을 때 그해 9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사측에서 친화적인 제2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노조 운영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그 노조 가입을 사실상 사측에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고요. 이들은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월에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뭐 이제 법정에서 신분범인 유성기업 관계자와는 달리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신분인 만큼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이번 사건 범행을 한 사실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이제 해고된 직원들도 있었고 또 목숨을 잃은 직원들도 있었잖아요. 앞서 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노사 갈등은 2011년 그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조항에 대한 사측의 불이행으로 이제 노조가 파업을 돌입하고 촉발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10월에 노조원 27명을 그 사측에서 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듬해 이 판결로 인해서 이들은 다시 복직이 됐는데 2013년도에도 그 11명을 또 해고를 합니다. 이들도 역시 다시 판결로 인해서 복직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측에서 35명을 그러니까 중복 해고자를 포함해서 35명을 해고했다가 이들은 법정 판결로 인해서 다시 복직을 했던 겁니다. 중복 해고자는 이제 제외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2016년 3월에 그 유성기업의 영동지회죠. 연동지회에서 그 일하던 한강호 조합원이 그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때 노조 측은 회사의 뭐 지속적인 차별과 괴롭힘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언론 기사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양쪽 모두 상처만 남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충남 노동인권센터의 심리치유사업단에서 2015년도에 그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이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우울증의 고위험군이 43%를 차지했거든요. 정신적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매출 감소, 즉 적자로도 이어졌거든요. 이게 2019년 4월 작성한 현황 보고서하고 제가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사측에 좀 물어봤는데요. 이 2015년에 적자가 69억 원, 유성기업의 전체 적자가, 그리고 2016년에 61억 원, 2017년에 53억 원, 2018년도에 8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2019년도에는 적자 폭이 1,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이건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사측이 표현하는데 사측에서는 영동 회사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아산 회사의 몫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하튼 꾸준히 적자가 이어졌는데요. 이 적자가 이번에 극적인 합의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이제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의 지금 퇴출 수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를 판매 금지를 한다고 그랬고요. EU 연합은 2030년부터 3천만 대의 전기 수소차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요. 현대차 역시 2030년부터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거든요. 결국 유성기업은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 내연기관 차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유성기업은 더 이상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30년이라고 하면 뭐 앞으로 9년 남은 이 시점인데 요 안에 유성기업이
뭐 체질을 개선하고 뭐 생산품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유성기업은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결국엔 이런 위기감이 노측과 사측을 양측을 다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번 합의 뭐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렵게 극적으로 합의된 만큼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유성 새노조라고 있죠. 그 유성 새노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금속 노조가 아닌 유성 새노조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도 좀 들리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볼멘 소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성 새노조 같은 경우는 기업 노조라고도 하죠. 이들은 2011년 당시 노조 파업과 함께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주장한 내용도 어느 부분 일리가 있는 게 그때 당시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이 서로 이제 팽팽히 맞서는 동안 이 유성새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10년 동안 묵묵히 일을 해왔는데 이들에게 이제 기존의 그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본인들의 묵묵히 일해온 우리 유성새노조에는 지금 회사 차원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약간의 볼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노 간 갈등이 아니더라도 뭐 노노 간 경쟁으로 좀 이게 심화될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지금 유성기업의 노조 비율을 좀 살펴보면 유성기업 노조원이 약 250여 명, 그리고 유성 새노조가 한 210여 명. 지금 수적에서는 금속노조 측이 조금 우월합니다. 전체 인원은 여기에다 관리자 한 160여 명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전체 인원에서는 유성 노조가 50%를 차지하지 못하지만 노조 안에서만 보면 50%를 넘게 차지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단체 교섭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협조적인 노조가 50%를 넘어섰을 때는 그 협조적인 노조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단체 교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조금 비협조적이라는 표현이 누군가에게 좀 마땅치 눈밖에 있는 마땅치 않은데 요 분들하고 할 때는 이분들이 50%를 넘어섰을 때는 개별 교섭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유성 새노조 분들도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 목소리가 자칫 경쟁이 되진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도 좀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끼리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충청남도 일자리 노동정책과의 이원복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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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희 방송 처음 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이현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산시 예전에 출입할 때 그 아산시에 이제 노동상담소가 있잖아요. 거기 소장으로 계실 때 뵙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현재는 도청 공무원으로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가 아산시에서 한 5년 정도 노동상담소장으로 일을 좀 했었고요. 15년도에 이제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실무연으로 같이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게 연일해가지고 17년도부터 그 충청남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노동정책과 노사 업무 그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근무하시기 전에 아산에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 유성기업 뭐 초기부터 이 사태를 좀 지켜보셨을 텐데 사태 초기에는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아셨는지 또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는 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누구도 유성기업이 이렇게 10년까지 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던 거죠. 보통 뭐 몇 개월, 길어야 몇 개월 뭐 이랬던 게 이제 장기 분쟁 사업장이었던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유성기업의 장기화를 좀 그 요인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다만 한 두 가지 정도 좀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2010년도, 그러니까 뭐 4, 5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창조 컨설팅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시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에 있는 회사의 사장님들이 이 금속노조에 끌려간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아왔었고, 요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회사 협력적인 노동조합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있었던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창조 컨설팅과 같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짜서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그 촉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는 이제 노조의 와해로 인한 분쟁들이 좀 극심하게 됐던 게 하나의 측면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회사는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회사의 이제 노무 관리를 좀 체계화하고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형태로 보고
노조는 이것을 가학적 노무관리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극한적 대립보다는 일상적 활동에서 CCTV로 한다거나 뭐 휴가를 내면 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뭐 깎는다거나 이런 이제 가학적 노무 관리가 되면서 노사 간의 극심한 분쟁의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주간 연속 2교대라든가 아니면 완전 월급제가 주가 됐던 부분이 이제 노조 파기 아니면 이제 책임자 처벌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어지면서 회사나 노조도 어떻게 타결하기에 물러설 수 없는 뭐 그런 문제들이 이 장기화된 것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노무사니까 이런 노사 붕괴 현장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희도 기자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한 장면이 이 노사 붕괴 현장이었는데 유성기업에 이 현장을 많이 둘러본 노무사님이 보시기엔 유성기업 현장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굴다리 얘기를 잠깐들 하셨는데 사실 유성기업 하면 1차적으로는 보통 노조가 파업하면 회사는 직장 폐쇄하고 공권력이 투입돼서 조합원들이 밖으로 밀려나고 그러면 이제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복귀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가장 있었던 형태의 이제 유성기업에서 가장 극심하게 드러났던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노조보다 응집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 와해되질 않고 유지되는 측면들이 되게 강했던 거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유성기업의 큰 그 방향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도 고소고발이라는 것들이 좀 되게 커지면서 그 당사자 간에 그 물러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마 특성 중에 하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만에 분쟁이 타결됐다고 보는데 전문가로서 이제 양측의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유성기업이 이제 11년도 5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도에서도 이제 노사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조정을 위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회사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 입장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회사 강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영역들도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합의를 끌어낸 것은 제가 보면 이제 도성대 지회장이나 유현석 그 대표님의 이제 통큰 결단이 사실 이런 합의를 좀 끌어낸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한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좀 드리고 이게 유성기업 내부는 좀 복잡한 구조들이 있어서 노사만의 합의가 아니라 유성기업 구성원 전체가 새롭게 좀 노사의 관계를 새롭게 씀으로써 도약하는 그런 중요한 지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역적으로도 자동차 부품 산업이 이제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흐름들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걸림돌 역할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유성기업이 이런 합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도움도 좀 크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10년 만에 합의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이 합의가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포함한 노사 관계가 좀 더 상상의 문화로 가는 이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나 지역사회나 모두가 다 환영하고 있고요. 뭐 저희도 서두에 정말 좋은 기분 좋게 쓴 기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취재를 하다 보면 양측 모두 서로가 우리가 조금 더 뭐 양보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보 말고요. 누가 더 적극적이었습니까? 노사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도성대장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사실은 노사관계에서 있는 자가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을 열어야 이게 문제가 풀리지 노조가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성기업의 노사 문제를 푼 건 어쨌든 노동자비 먼저 좀 더 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10년의 속에서 계속 그 퇴직자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풀어야 된다는 마음이 좀 되게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현석 대표가 이번에 끝내겠다는 마음을 안 가졌으면 아마 잘 안 끝냈을 겁니다. 아마 이제 19년도부터 한 서너 번 정도 합의 과정까지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끝났던 거는 역시 회사의 유현석 대표도 끝내겠다는 마음과 그다음에 도성대 지회장이 이번에 노사 좀 양보를 하더라도 노사 합의를 끌어서 좀 그 조합원들의 그 안정적인 생활을 좀 도움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표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도성대 지회장하고 통화할 때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사측에서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아마 이번 합의 없었을 것이다. 그 끝내야겠다는 마음 먹은 게 아마 이번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또 얘기해 주셨지만 그 노무사님 보시기에는 이번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9년도부터 한 서너 번 정도 합의 지점이 있었는데 잘 안 됐고 서로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항들이 좀 하나 있었던 게 가장 큰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기 아주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 회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좀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 그 아드님이신 윤석 대표님의 큰 마음이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년도 6월에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20년 6월에 그 잠정합의 바로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최철규 대표가 중심이 돼서 그 우리는 소위 이제 의견 접근이 됐다 표현하는데 이제 노사 간에 어디는 됐다 어디는 안 됐다 이런 부분이 다 뒤집어졌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또 그 교섭이 없어졌었습니다. 없다가 천안노동고용지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섭을 좀 붙여야 된다. 이래서 10월 말쯤에 교섭이 붙었고 요때 서로 노사 간에 합의한 게 뭐냐면 20년도 말 전에는 끝냅시다. 그리고 요 끝내는 전제로 그러면 서로 그동안 이야기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했던 게 이번 노사합의를 끌어냈던 이제 지난한 교섭 속에서 노사합의를 끌어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언제 시점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합의를 보자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 가장 뭐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네요. 아까 202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굳이 2020년 딱 10년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노조는 계속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오너의 잘못의 구속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압박했던 부분들이 있고 회사는 우리는 그렇게 그 굴복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되게 팽배하게 있었던 영역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아주 개인적 소견으로 보면 회장님이 나오는 시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30일 날 잠정 합의하고 30일 날 찬반 투표 한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1월 3일 정도에 이제 회장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뭐 그런 요소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 그런 객관적 상황보다는 어쨌든 오래 넘기지 말자. 2020년도에 깔끔히 정리하고 2021년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서로의 의지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노사합의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급변하는 정말 빠르게 급변하는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가 이 사측과 노조에 모두 이 위기감을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합의를 적용하면서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수소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 차로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유성기업이 피스톤 링을 중심이고 여기 엔진으로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 변화하지 않으면 그 유성기업 자체의 존립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은 급변하고 있는데 노사가 계속 다투어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한다라면 이거만큼 우매한 방식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서로 감정의 골이 좀 있더라도 한 발 양보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좀 만들어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변에도 이야기가 됐었고 노사 다 공히 인정했던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도에서 이제 긴급 브리핑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저는 그때까지 충남도에서 한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합의로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충남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던 건가요? 유성기업의 노사 특징이 그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가 해결하려고 하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든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교섭을 조정을 시켜보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노동부 이제 천안지청하고 주로 협력 관계를 하면서 그 교섭 촉진자로서 역할들을 많이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7년도에는 이제 예를 들면 민간 TF를 통해서 사실은 막 합의를 요청을 했었는데 무르익지 않았던 측면이 좀 있고요. 19년도에 정말 끝내보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9월달 저거 했었는데 저희는 8월 말이 예를 들면 9월 초가 유시영 회장님 2차 구속되는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형 이후에 그 판결 전에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함께 사실 이제 힘을 모아서 유성기업의 노사 양쪽에 좀 예를 들면 압박, 지역적 여론 압박을 통해서 결단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좀 해왔고 그런 것에 중심적인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도가 수시로 이제 현황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타임에 교섭이 진척되지 않으면 교섭을 촉진하는 자리를 만들고 또 이제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을 좀 요구하게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특성상 그리고 노사관계가 노사 자율이라고 하는 한계점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뭐 다른 지자체보다는 충남도가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하고의
그 노사 갈등은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금속노조 외의 다른 노조들과 사측과의 좀 반발 기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속노조 외의 노조원들과 이번에 합의본 노조원들과의 또 노노 갈등도 있는 분위기가 좀 엿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0년간 노사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합의 내용에 보면 금속노조는 10년 동안 임금 교섭을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좀 엮여져 있죠. 예를 들면 그 유성 새노조는 2020년 임금을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결금 형태 일시금으로 받았던 부분인데 이제 금속노조는 1급 700원을 인상하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1사 2노조, 3노조가 있는 상태 속에서 A노조랑 합의하고 B노조랑 합의하는 부분이 언밸런스가 나버리는 것에 의한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죠. 특히나 이번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노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와 연동돼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성 새노조에서 좀 이게 뭐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다수노조는 금속노조인데 교섭은 이제 개별 교섭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향후에 노사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이 서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회사가 노사관계를 푸는데 아주 진퇴양난일 것이 예측되기도 해요. 향후로 보면. 그건 아마 이제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유성기업 노사가 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다수노조를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지는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측 그리고 노측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산적히 있긴 한데 또 이 과정에 도에서 또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좀 하실 건가요? 저희 충남도에서는 이게 10년 동안 있었던 거고 이게 조합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새노조 조합원도 그렇고 비조합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 전체가 심각한 그 정신 건강에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울 질환에서부터 해서 뭐 공황 장애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심리 상담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정신적 건강을 좀 회복하는 부분을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요것보다 근본적으로 사실 이제 노사 관계의 그 관계를 잘 풀어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노사 분쟁이 10년 동안 되면서 기업이 되게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좀 있으면 찾아보고 또 특히나 장기적 플랜으로 갈 수 있는 노사 상생 방안, 노사 협력 방안을 좀 찾아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리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노사 상생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지난 연말에 이제 도지사 기자회견 때도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방안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19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까 두 가지 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는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 분쟁 해결 전이라도 지금 이제 유성기업 전체 직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하니까 이걸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좀 지원책을 내와라. 이래서 19년도에 저희 2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심리 치유 사업들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해 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너무 첨예한 대립들이 되다 보니까 잘 조율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이제 심리 상담, 그러니까 심리 검사까지 진행됐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사업을 못 했죠. 그래서 그 19년도에 했던 기본적인 심리 검사를 토대로 올해는 이제 다행히 노사 합의문에 보면 이 그 심리 치유 사업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할애 문제라든가 뭐 그 재정적인 문제도 일부 아마 지원할 텐데 그러니까 아산은 우리가 하지만 영동은 없기 때문에 영동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동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하고 좀 심한 분들은 이제 병원 치료 연계하는 사업까지 올해 하반기에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노사 상생 문화 지원 프로그램은 이게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1년에 3천만 원씩 한 3년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노사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2노조, 3노조까지 있는 1사 다노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노사관계를 끌어내는 것이든 향후에 유성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그 회사 운영, 노사 운영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일단 당사자가 요구해야 또 당사자가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치유 사업은 바로 오케이 해서 그 도정대장님도 여러 번 요청한 거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노사 협력 프로그램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 금속노조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돈은 그런 준비를 해서 제안해서 받아주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성기업 노사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충남 지역의
노사분규 현장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그 뭐 많을 때는 한 9건도 발생을 하고 적을 때는 5건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건 6건 정도 발생했던 거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MC트라든가 현대 모비스 아산 물류 하청, 그다음에 코닝 정밀 소재, 그다음에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아직 안 끝난 데가 2군데가 좀 있는데요. 콜로노비타 그 산해청에 있는 이게 천안에 있는 사업장인데 그 비대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다음에 서산에 이제 KCI가 12월 그 20일 좀 넘어서 파업에 들어가서 지금 아직 해결이 좀 안 되고 있고, 그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도 이건 이제 전국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잘 관리를 안 하고는 있는데 아직 노사 합의가 안 끝나서, 그러니까 1월에 그 48시간 그 파업했다가 지금 이제 정상 근무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파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으로 보면은 노사 분쟁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유성기업이 아마 이번에 저걸 하면서 장기 분쟁은 좀 많이 충남에서 좀 없어진 형태가 될 것 같고, 이제 몇 군데는 이제 매년 예를 들면 이제 현대제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년 노사 분쟁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일정 그 이제 그 정착화 단계로 갈 때까지 좀 지속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노사 양측을 다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요. 기업 현장을 가장 오랫동안 또 지근거리에서 바라본 노무사님 나와주셔서 오늘 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성기업 뭐 노사도 좋고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2011년부터 지난 10년간 지속된 노사 분쟁을 통 큰 단계를 통해서 이번에 합의를 만들어주신 유성기업 유현석 대표님과 금속노조 도성대장님을 비롯한 유성기업 구성원 전체 분들한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유성기업 노사 분쟁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터득한 게 있다면, 하나의 기업의 노사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게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또 지역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확대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유성기업 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좀 유성기업 노사 합의를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그동안 반목과 갈등의 감정을 빠르게 치유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 전체의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좀 해주실 걸 그 당부를 좀 드리고요. 도민들한테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인이든 조직이든 항상 갈등과 분쟁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노사는 이익 분쟁 관련해서 임단협을 통한 그 분쟁은 있게 마련이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노사 분쟁이 좀 장기화되면 이게 또다시 뭐 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이 감정에 계속 끝없는 갈등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사회가 좀 나서서 빠르게 해결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러니까 노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중재단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미약하지나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도민들의 그 노동복지, 그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정에 제가 열심히 같이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마무리할 시점인데 두 분도 오늘 녹화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노사합의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합니다. 하지만 10년간 그 노사 소모전은 분명히 이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도의적 책임은 노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상생과 공존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유 기자님은요? 미래 자동차가 2030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유성기업은 10년 뒤떨어진 거잖아요. 그 10년을 앞으로 10년 동안 따라잡으려면 노사가 훨씬 더 화합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갈등을 좀 뒤로 미룬 채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멀리 내포 신도시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합의를 이뤄낸 유성기업 노사분규 사태를 짧게나마 정리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노사 양측이 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서 노사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